간병인 보험을 판매하는 곳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당장 가입 가능한 건 단 한 곳일 수 있습니다. 잘못 고르면 보험료는 내고 보험금은 못 받을 수가 있어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이 5가지 기준으로만 고르세요. 그러면 나와 우리 가족에 딱 맞는 곳에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간병비 인상에 대한 이슈로부터 부랴부랴 서둘러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대선 공약에 간병비 건보 적용에 대한 공약이 포함되면서 기대감에 잠시 보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디는 한도를 낮춘다고 하고 또 다른 회사는 올린다고 하고, 사실상 혼탁 그 자체인 간병인 보험 시장에서 정보가 부족한 고객님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병인 보험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이 5가지 기준으로 비교만 잘 해보셔도 성공적인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5가지 기준은 첫째, 가족 간병이 가능한 회사인지, 둘째, 체증형이 적용되는지, 된다면 체증 방식은 어떤지, 셋째, 요양병원에서의 보장 한도가 얼마인지, 넷째, 181일 이상 특약을 통해 1년 동안 보장이 가능한지, 다섯째, 보험료는 저렴한지. 이 5가지 기준으로 20개 보험사를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가족 간병입니다. 간병인 보험은 크게 간병인 지원 일당과 사용 일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간병인 지원 일당은 간병인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가입자가 보험사에 요청하면 간병인을 지원받는 보험을 말합니다. 48시간 이전 보험사에 요청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연계된 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보내주는 건데요. 덕분에 내가 간병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고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의 영향도 없습니다. 단, 갱신형 보험이다 보니 인상되는 보험료로 유지가 어려울 수 있고 내 의사와 무관하게 간병인을 보내주는 방식이다 보니 나와 맞지 않을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죠. 반면 간병인 사용 일당은 내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 비용을 지출한 뒤 보험사에 청구하면 가입 보장 한도를 지급해주는 보험인데요. 우선 비갱신형이라 납입기간만 채우면 만기까지 보장이 되고 내가 직접 고용하기 때문에 원하는 간병인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단, 고정된 금액을 보장받기 때문에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등에 의해 한도가 부족하다 느끼실 수도 있죠. 물론 최근에는 시간에 따라 한도가 올라가는 체증형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간병인 지원 일당만큼 물가 상승을 완벽히 방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갱신형이라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간병인 사용 일당을 더 추천드리는데요. 무엇보다 간병인 사용 일당은 시스템상 가족을 간병인으로 고용해서 간병을 받아도 보장된다라는 점이 있어 요즘 더더욱 관심을 받는 보험이기도 합니다. 간병인 보험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간병인의 조건이 중요한데요. 약관에 따르면 간병인은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꼭 병원에서 일하는 전문 간병인이 아니더라도 간병인 어플에 등록된 그냥 개인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족 중 한 명이 간병인으로 어플에 등록을 하고 내가 어플에 간병인 모집 공고를 올려 가족이 지원을 하면 간병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요. 나는 업체에 간병비를 지불하고 업체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나는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이 간병을 하면서도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실용적인 활용이 가능한 거죠. 반면 가족 간병이 불가능한 약관을 보면 의료기관에 소속된 자,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 소속된 자 모두 급여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전문 간병인이 아니고서는 보장받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런 약관에 의해 부지급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보다 명확하게 약관 개정을 진행했고요. 보험금 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간병인 사용 계약서, 간병 근무 일지, 간호일지 등 추가 증빙 서류를 더 강화했습니다. 진짜 간병인을 사용한 게 맞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그래도 약관이 개정되어서인지 보험사별 가족 간병이 가능한 회사는 20개 중 19곳이나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기준에 따라 20개의 간병인 보험사 중 K회사를 제외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요양병원 한도입니다. 앞에 가족 간병이 불가능한 K사를 뺀 19곳의 요양병원 한도를 비교해보면 되는데요. 그 전에 왜 요양병원 한도가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 보험의 담보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 사용 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사용 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 시 이렇게 세 가지 담보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일반 병원에서의 한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1인 간병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부담이 커서 그렇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사실 요양병원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의 90%가 요양병원에서의 간병비 부담을 크게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19개사 중 요양병원 한도는 적은 곳은 만원에서 대부분 5만원대 정도로 구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지만 한 달로 환산하면 30에서 15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되죠. 한도가 높으면 보험료가 비싸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요양병원에서의 한도를 최대로 가져가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출되는 간병비를 고려하면 말이죠. 그래서 19곳의 간병인 보험사 중 한도가 5만원 미친 B사, D사, L사, T사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B사가 9만원인 건 조금 눈에 띄기는 하죠. 하지만 이 A사도 현재는 6만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가족간병 요양병원 한도 기준으로 5개사를 제외했습니다. 이어서 15개사 중 세 번째 체증령 방식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소개해보죠. 자, 간병인 사용 일당의 단점 중 하나가 정해진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보니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올라 나중이 되면 보장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지금 시점에서의 5만원이 20년 뒤에 얼마의 가치가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단 25년에 5만원이 45년에 5만원의 가치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게 바로 체증형 구조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입 후 20년이 지나면 가입 금액이 2배로 오르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장이 커지니 기본형에 비해선 보험료가 비싸긴 하죠. 30세 여자 1급 기준 20년 납 90세 만기 체증형 방식을 살펴보면 최초 가입 시 15만원인 일반 병원의 한도가 5년이 지나면 120%, 10년 150%, 15년 180%를 거쳐 20년 200%까지 오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본형과 체증형의 보험료는 약 1.6배 정도 되는데요. 15만원이 30만원까지 오르는 걸 감안하면 이 정도의 보험료 차이는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 가입하면 되지 않나 라고도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간병인 보험은 업계 한도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요양병원 한도를 10만원으로 맞추고 싶어서 간병인 보험 2개를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할 수가 없어요. 업계 한도가 5만원이라서 25,000원씩 2개는 가능할지 몰라도 5만원씩 2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을 대비하는 방법은 체증형 밖에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15개 회사 중 체증형 방식이 있는 회사를 살펴보면요. C, E, J, M, N, O, S사에서만 체증형을 판매 중인 걸 알 수 있습니다. R사는 체증형이 있기는 하지만 한도가 낮아서 제외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거치면서 20개의 간병인 보험사 중 단 7개만 남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더 줄여야겠죠. 네 번째는 181일 이후 보장 유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약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면책기간에 대한 약관입니다. 보시면 최초 간병인을 사용하고 180일이 지나면 181일부터 360일간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25년 1월 1일에 입원해서 5일간 간병인을 쓰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재발해서 올해 6월 15일에 재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보장을 못 받습니다. 면책기간에 해당이 되거든요. 만일 이 기간에 보장을 받고 싶다면 181일 이상 담보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 특약이 없으면 1년 중 절반은 보장이 되고 절반은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이론상 이 담보 없이 보장을 받고 싶으시면 일반 병원에 입원해서 180일까지 있고 181일부터는 요양병원으로 이동해서 입원하면 받을 수 있기는 한데 이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럴 바에는 181일 이상 담보를 추가해서 사실상 365일 1년 내내 보장받을 수 있게 간병인 보험을 구성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7개 회사 중 181일 이상 담보를 추가할 수 있는 회사는 딱 4곳뿐인데요. 단 4곳 모두 일반 병원에서만 가능하고
요양병원에서의 181일 이상 담보는 불가능한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조건을 통해 가족 간병이 안 되는 곳 하나 빼고, 요양병원 한도 5만원 미만인 곳 4곳 빼고, 체증형 안 되는 곳 8곳 빼고, 마지막 181일 안 되는 곳 3곳 빼서 남은 4개 회사 중 보험료를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죠.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직업급수 1급 20년 납 90세 만기 표준체 간병인 보험일 때 4개사를 비교해 볼 건데요. 먼저 기본보장 내용은 일반병원 15만원, 요양병원 5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7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체증형 방식이 조금 다르죠. 특히 S사는 20년이 지나도 140%밖에 체증되지 않아요. 남들이 30만원일 때 나만 21만원 받는다고 하면 S사를 선택할 이유는 없겠죠. S사 빼겠습니다. 다음은 J사인데요. C사와 E사는 5년 주기로 조금씩 체증되는 방식인 걸 알 수 있죠. 20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15만원을 가지고 20년 기다렸다가 30만원이 되는 것보다는 15년 뒤에는 18만원, 10년 차에는 22만 5천원, 15년 차에는 27만원,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럼 제2사도 제외하고 나머지 2개사의 보험료만 비교해보면 되겠네요. 1급 기준 20년 납 90세 만기 50세 남녀 기준으로 보면 남자는 E사가 42,910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여성분들에게는 C사가 56,298원으로 제일 저렴하죠. 그럼 연령대별로도 한번 비교해볼게요. 먼저 남자는 E사 20세 25,480원부터 60세 52,250원대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치매, 뇌혈관, 신경계 질환 같은 특정 요양성 질병의 경우 요양병원 181일 이상도 보장해준다라는 점인데요. 그것도 간병인 지원 특약으로 말이죠. 갱신형이기는 해도 간병인 지원, 요양성 특정 질병 입원 일당의 보험료가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서 필요에 따라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자는 C사 기준 20년 납 90세 만기 1급 기준으로 20세는 31,931원에서 60세 60,063원대로 구성하실 수 있는데요. 요양병원, 정신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에서 181일 이상 담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181일 이상 담보의 경우 15만원이 아닌 10만원으로 보장이 조금 적다는 점인데요. 이걸 제외하면 균형 면에서는 가장 좋은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남자의 경우는 E사, 여자의 경우는 C사로 가족간병, 요양병원 한도, 체증 방식, 181일 이상 담보, 보험료 면에서 가장 좋은 회사들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나한테 가장 알맞은 간병인 보험사를 고르는 기준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병비는 실손과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간병인 보험 없이는 개인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나이가 어린데도 미리 간병인 보험을 준비해두는 분도 계시고, 노후에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 준비하는 중장년층 분들부터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보험이기도 합니다. 다만 보장이 축소된 점은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아직까지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은 간병인 보험뿐이라서 간병비에 대한 미래의 부담을 생각해볼 때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한 3040 세대에서는 준비해볼 법한 보험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 보험 종착지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2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전국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할 때 영상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